변화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니스크류라는 거예요. 교정용 임플란트 미니스크류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앵커에 대해서 획기적인 레볼루션이 일어났죠. 이게 기존에는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에서 교정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교정을 배워오신 교수님들에게 교정을 배워서 우리가 교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니스크류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아시아권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미니스크류에 대한 이용을 통해서 임상적인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한국 교정이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명성을 떨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실제로 꼭 미니스크류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이제 뭐 수련회 때 매년 외국을 다녀보고 미국, 유럽, 호주 이런 데를 다 가봤거든요. 동남아나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보다 한참 이제 의료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가 이제 치과계에서든 메디칼계에서든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다 가봐도요, 한국 교정이 정말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물론 임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임상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기초 연구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족해요.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일단 연구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지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도 그렇고 논문 자체도 그렇지만 논문을 시작하려면 사실 우리가 프로스펙티브라 그래서 미리 다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짜지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환자들 다 해놓고 나중에 레트로스펙티브한 그 논문을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에서는 되게 좀 후진적인 방법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프로스펙티브한 논문을 이제 많이 이제 내려고 하는데 많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외국 나가서 제가 가봐도, 대학병원 가봐도 수련의들이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우리나라랑은 월급을 받고 수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으라 일만 하고 환자를 많이 보고 하지만 외국은요, 돈을 내고 수련을 받아요. 그래서 병원 자체가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교육을. 임상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갔던 UOP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오전에는 환자를 안 봐요. 오전에는 전을 리뷰하고 자기 실험하는 거 연구하고 그런 것만 해요. 공부만 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와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슈퍼바이저가, 외래 수련 마치고 나간 전문의들이 와서 임상 같이 TX 플랜 짠 거 봐주고 임상 같이 봐주고 이렇게 슈퍼바이저로 해요.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수가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임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워낙 빡세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은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임상적인 거는 되게 좀 그래서 뒤쳐져요. 처음에 특히 3년차가 뭐 돼도 우리나라 1년차랑 비슷해요. 1년차보다도 못한 경우도 많고, 예, 하는 게 아무래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걔들은 시간이 쫓기지도 않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되게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하지만 되게 적극적이고, 우리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되게 막 다양하게 많이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그 학회 같은 걸 해도요, 한국에서 그 강의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뭐냐면 영어가 안 돼요. 훌륭한 연자가 많이 있음에도 국내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못 나가는 게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학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외국은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대학교에도 많이 남고 연구도 많이 하고 실제로는 그 대학교의 패컬티 교수를 하면서 밖에 클리닉을 하기도 해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로컬 나오면 모든 연구는 포기하죠. 손을 뗍니다. 못해요. 여건상. 열심히 돈 벌기 바쁘니까 여건.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국내에서 보면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서울대를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달라요. 서울대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보면 나와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학회에서도 보면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든다면 웃는 내일치과 같은 데는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거기는 매년 자체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연구 같은 거를 계속해서 논문이나 이런 거를 결과를 발표해내거든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만큼 이제 또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딱 컸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구적인데 중요합니다. 그게 발전을 하려면. 아무튼 뭐 이게 이야기가 됐는데 미니스크류라는 걸 통해서 한국의 교정이 정말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임상적으로.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미니스크류예요. 우리나라는 미니스크류 그냥 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가면요, 이거 심는 거 하나가 큰 일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진짜 우리나라 임플란트 심는 것처럼 심어요. 미니스크류 하나 심는데. 다 소독하고 포 다 깔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크류 심을 때 자기가 심는 게 아니라 외과에게 리퍼를 해야 합니다. 미니스크류 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컨셉 자체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뭐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뭐 둘째 문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볼루션을 이제 미니스크류가 개발되면서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한 10년 됐죠. 이제 10년 좀 더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새로운 레볼루션이 MERP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막 초창기예요. 우리가 10년, 15년 전쯤에 미니스크류가 나오면서 미니스크류를 많은 걸 이제 개발이 되고 미니스크류가 개발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되고 정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MERP가 딱 그런 시기예요. 지금 최근 몇 년이 딱 2, 3년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미니스크류 MERP가 나온 지는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요.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버스한 솔루션에 있어서 이제 획기적인 하나의 좀 이정표가 아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EMERP를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죠.